주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은 안양의 한 노인복지회관에 식사 봉사를 가는 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팀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맏며느리 봉사회. 그래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다. 옛날에는 이거 무슨 큰일 때 가서 해봐야 되겠다. 오늘 급한 사정이 생긴 다른 회원 대신 긴급 투입된 정순갑 주부. 뭐 음식을 특별하게 배우지는 않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책임감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요. 시키는 대로 잘할게. 네. 저도 처음이에요. 여기는 이제 양파 좀 썰어주실래요? 인근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회와 팀을 이뤄 함께 봉사를 하게 된 맏며느리 봉사회. 초보주부, 초보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오늘 맏며느리 회의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다. 집에 있으면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괜히 안 아픈데도 더 아픈 것 같고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얘기하고 웃고 그러면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맛있게 드시면은 그게 얼마나 기뻐요. 가족들의 삼시세끼 밥을 챙기는 것도 힘겨운데 200여 명의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리사의 진두지휘하에 맏며느리들의 단련된 솜씨 아래 각자 맡은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봉사자들. 다들 여기 오신 봉사분들은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여기 맏며느리 그 팀들이라 할까 그분들은 또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여기 오셔도 아주 잘하고 계세요. 봉사를 하며 반찬 요리법을 배우는 재미도 꽤 쏠쏠하다. 주물르면 또 하나 배웠죠. 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건강해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크게 보람된 일이고요. 또 더불어서 요리도 배워갈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맏며느리가 괜히 맏며느리일까?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는 맏며느리의 힘은 봉사를 하면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내가 이렇게 이거 하려고 체력을 단단하게 하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 7시에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거기 갔다 와서 헬스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해요. 일해본 사람들이 일할 줄 안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맏며느리들. 같이 일하시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드디어 배식 시간. 봉사자들의 사랑과 정성이 식판 가득 담긴다.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미리 조금 드시는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됐어. 배식 시간은 음식 준비만큼이나 바쁘고 분주하다. 이거 다 나가고 저 안녕밥도 밥 다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임을 많이 세갖고 피부는 끝내주게 좋을 것 같아. 아프는데. 내 부모, 내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는 봉사자들. 사람들의 온정에 그리웠던 어르신들에게 봉사자들의 이런 마음들은 밥보다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맛이 좋습니다. 고마워. 진짜 감사하고 뭐든 맛있게 해주고 고마워요. 배식이 시작돼도 쉴 틈이 없다. 깨끗이 비워진 200여 개의 식판들을 재빨리 닦아야 하기 때문인데 즐겁고 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재미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저기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인분들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조금 부끄럽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자주 와서 좀 배우고 그러고 싶어요. 재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숨가삐 달려온 시간. 봉사자들은 뒤늦게 허기를 달랜다. 정말 꿀맛이고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몇 배나 더 맛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랄까 봉사한다는 느낌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더 만족이 크고요. 여럿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니까 더 기분도 좋고요. 봉사활동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봉사는 강요에 의한 노동이 아닌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삶의 활력소이다.
내 가정, 내 고장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그들이 있기에 맏며느리라는 이름이 더욱 빛나는 게 아닐까.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살아계실 때는 봉사라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요양원을 갔는데 진짜 여기 어른들한테도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힘들지만은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그러니까 보람 있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하니까 난 마음 편하고 이런 즐거움 자원봉사자들 많이 아는 그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정말 봉사도 여러 가지인데요. 저 점심 급식 봉사 활동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초등학교 점심 이렇게 아이들 급식 당번에서 엄마들 가갖고 그 네. 몇 명 이렇게 떠주기만 하는 것도 그 다음날 저는 병이 나던데 대단하세요. 그러게요. 일주일에 2번씩 다니신다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4번 할 때도 있어요. 일주일에 4번. 그런데다 가끔 이제 그러니까 이사봉사라고요. 네. 이제 소년 가장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이사를 하는데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삿짐을 싸서 차에다 실려서 집에 그 이사하는 곳에 가서 정리까지 다 해주는 그 봉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주일이 금방 가요. 아니 근데 평생 맏며느리로 사셨으면 네. 집안일에 지치셨을 텐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 아니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급식만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먹여드려야 되는 분들도 예. 계시잖아요. 제가 요양원을 또 가거든요. 근데 요양원은 뭐 이렇게 성하신 분이 아니고 환자분이 많으세요. 네. 거의 네. 뭐 수족을 못 쓰신다든가 예. 그러신 분이 많아요. 근데 거기 봉사를 처음에 갔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막 먹이고 근데 이렇게 막 지닥거리 해드려야 예, 되니까. 입을 막 못 움직이고 심하신 분은 그냥 누워 계세요. 네. 누워 계시면 가서 이제 먹여주고 이러면 씹지를 못하시니까 막 이게 흘리고 흘려요. 근데 그거를 보고 밥을 먹으려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냥 뭐 거의 막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못 먹겠더라고요, 밥을. 아이고. 그 뭐 저희 아저씨가 네. 그 봉사를 꼭 가야 되겠냐고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 보람 있어요. 너무 즐겁고 좋아요. 갔다 오고 나면 예. 편하고. 네. 자, 정말 뭐 맏며느리회, 안양시 안양 3동 맏며느리회가 아니라 정말 안양시의 대한민국의 맏며느리 다우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반응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좀 이렇게 봉사활동한다고 많이 다녀서 좀 이게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는 편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사니까 이제 봉사하자는 말을 못하고 작은 애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요일 날 같은 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이제 같이 가서 좀 할래?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엄마 나는 다른 건 못하니까 식판은 닦아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요양원 가면은 이제 설거지 하는 거는 해요. 다른 거는 그리고 뭐 가족들이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남 모르게 하라고 이런 방송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더니 엄마 모르게 봉사를 해야지 왜 그렇게 방송국에 나가서 하냐고 큰아들이 막 그래요. 아니에요. 좋은 일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 가르쳐 주셔야 네. 젊은 사람들이 그 큰아드님의 며느리가 부인이 또 봉사활동을 보고 배우는 건데요. 네. 좋은 거는 자랑하셔야 돼요. 아드님이 나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아들이 36, 여섯. 작은 아들 33. 그럼 맏며느리를 보셨네요. 예, 봤어요. 손주까지 네. 봤어요. 손주까지. 봉사활동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체험 교육인데 아이들에게도 아까 뵈니까 뭐 자녀분들에도
무척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렇죠, 선생님? 예, 봉사활동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성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남을 도우는 행동을 통해서 책임감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또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족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이 그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끼리 같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서로 그런 자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가족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맨날 맏며느리를 그냥 맏며느리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잣집 맏며느리감으로 맞아요. 생겼다고 예. 그런 말씀. 두 분 다 지금 뵈니까 정말 딱 맏며느리감으로 생기셨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어떠십니까? 네. 뭐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뭐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우 너는 천상 맏며느리한테 시집 가야 돼. 뭐 부잣집 맏며느리 같아. 이런 소리가 참 듣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소리를 하면 일단은 내가 행동을 막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막 까불고 싶은데, 아하. 그렇게 되면 너무 얌전해져야 되잖아요. 아, 어렸을 때부터 좀 예. 그러셨구나. 어른들이 항상 너는 시집 가면 맏며느리감이야 막 이런 소리가 참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러셔서 듣기 싫으셨는데 맏며느리가 되셨어요. 우리 강 기자 주부님 어떠세요? 저는요, 맏며느리감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지금 한 10kg 늘었는데 그전에는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고1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예? 언제? 고1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예. 오. 고1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맏며느리감이다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냥 맏며느리감으로 성장하기 전에 채 가셨잖아요. 그렇죠.